때론 사람들은 성공의 단면만을 바라봅니다. 그 이면에는 많은 고통과 좌절, 추악함이 담겨있지요. 아름답게 포장되지 않은 충격적인 록스타들의 이야기. 여기 인생록에서 진실을 마주해보시기 바랍니다. 엄마의 방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화장대 앞에는 각종 화장품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화려한 드레스를 꺼내 입고 화장대에 앉아 립스틱을 조심스럽게 입가에 발랐습니다. 이 모습으로 밖을 거닐면 어떨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화장한 얼굴을 거울로 요리조리 들여다보는 중 갑자기 문이 덜컹하고 열렸습니다.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거칠은 말투와 함께 아버지가 뛰어들어와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는 미처 해명할 기회도 없이 지하실로 끌려갔습니다. 형, 누나, 동생들이 벌벌 떨면서 이리저리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여장하는 것을 혐오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성스러운 걸음걸이를 친구들이 보고 놀려댄다는 걸 아버지가 혹시 알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노래 부를 때처럼 부모님께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뻐지고 싶은 마음을 부모님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TV에서 나오는 노래를 같이 흥얼거리자 엄마가 TV를 꺼버렸습니다. 엄마가 얘기했습니다. 리듬앤 블루스는 사탄의 음악이라고. 그의 취향 때문이었을까요? 15살 때 결국 그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처드. 가족들은 깡마르고 작은 체격의 그를 릴 리처드라 불렀습니다. 갈 곳이 없던 릴 리처드는 극단에 들어가 전국 각지를 유랑하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의 오디션에서 우승했고 R&B 노래까지 발표했지만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했습니다. 1954년 릴 리처드는 가수가 되는 꿈을 뒤로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접시닦기로 일하고 밤에는 여장을 하고 클럽에 나가며 무대 풀칠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페셜티 레코드에서 릴 리처드의 데모 테이프를 인상 깊게 듣고는 레코딩을 제안했습니다. 그건 운명을 바꿀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는 버스 정류장에서 천직으로 일하면서 작곡했던 노래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녹음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반복하고도 녹음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자 음반 관계자들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짜증과 스트레스를 받던 릴 리처드는 반복되는 재녹음의 신경질이나 결국 노래 중 마구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가 접시닦기를 할 때 사장이 지저분한 그릇을 잔뜩 가져오면 차마 그만하라고 말하지 못하고 대신 소리쳤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작곡가 도로시 라보테리는 이 부분을 해프닝으로 넘기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여 녹음을 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신선했기 때문입니다. 릴 리처드는 말뜻 그대로 리틀 리처드로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웬일인가요? 괴성이 들어간 곡 투티 프루티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R&B 차트에서 2위, 팝 차트에선 17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연이어 1956년에 리처드는 롱풀 셀리를 통해 빌보드 리듬앤 블루스 베스트셀러 차트 1위를 하게 됩니다. 공연에서 여성 팬들이 속옷을 무대로 던졌고 또 팬들이 무대로 뛰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공연이 중단되기 일쑤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인기 때문에 리틀 리처드는 흑인뿐만 아니라 백인들에게도 사랑받는 흑인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인종차별 때문에 입구가 분리되어 있었지만 그의 인기 때문에 두 인종의 관객이 같은 건물에 입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공과는 반대로 리틀 리처드는 괴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으니 그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다니며 다른 남자들과 차 뒷좌석에서 붕가붕가하는 것을 지켜보는 걸 즐겼습니다. 결국 그는 성추행 혐의로 체포되어 3일간 감옥에 수감되었고 그 지역에서 공연이 일시적으로 금지됐습니다. 리틀 리처드의 여자친구는 그와 결별한 후 그가 피부색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백인 전용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을 사기 위해 그녀를 이용했다고 말했습니다. 1957년 리틀 리처드는 호주 투어를 위해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가 난기류의 힘든 운항을 하고 있을 때 그는 창문으로 붉게 달아오르는 엔진을 보았습니다. 그 형상은 마치 천사들이 엔진을 붙잡고 비행을 도와주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리처드는 그 모습에서 영적인 힘을 느꼈습니다. 호주 투어 중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불기둥이 솟아오르며 종말을 예고하는 환상을 목격하고 회개하라는 신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 일 이후 그는 호주 투어 중에 돌연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리틀 리처드는 예상보다 일찍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원래 타려던 비행기가 태평양에 추락했다는 뉴스를 보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원하려는 신의 뜻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그 불기둥은 소련이 발사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스푸트니크 1호는 인류 최초로 92일 동안 지구를 돈 후에 대기권에 돌입해서 소멸되었는데 그것을 목격한 리틀 리처드가 영적인 환상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종교에 심취한 리틀 리처드는 알라바마의 오크우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남학생에게 자신의 나체를 보여줬다는 사실이 그 학생의 부모로부터 알려지며 대학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리틀 리처드는 약물과 동성애 그리고 록 음악의 해악을 역설하며 복음 가수로 전향하여 세계를 오가며 호교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는 로큰롤을 사탄의 음악이라 주장하며 가스펠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금전적인 이유로 전향한 것으로 후에 밝혀졌습니다. 그의 레이블은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리처드 본인의 음반에 그가 받는 로열티를 몰래 줄여버렸습니다. 1962년 영국에서의 복음 투어에 참가할 리처드는 개막 당일 공연이 계획과 달리 늦어지자 공연곡들을 전부 가스펠 곡만 연주했고 리처드의 로큰롤 히트곡을 기대한 관객들의 심한 야유를 받았습니다. 리처드는 게스트로 참여한 가스펠 뮤지션 샘 쿡이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공연을 성공리에 마친 것을 목격했고 이에 경쟁심이 생겨 다음 무대에서 그의 히트곡 Don't Fool Sally를 불러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돌연 목사와 가스펠을 때려치우고 리틀 리처드는 록 음악으로 복귀했습니다. 리처드는 술을 많이 마시고 담배와 마리화나를 피우기 시작하더니 코카인, PCP, 헤로인에 중독되어 하루에 $1000를 마약 사는 데 썼습니다. 한 번은 그의 오랜 친구가 마약 빚을 갚지 않는다며 총을 들고 리처드를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그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더불어 심장마비로 인한 동생의 죽음, 사랑하는 조카가 총기로 친구 둘을 살해하는 등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 로큰롤을 그만두고 종교로 돌아와 가스펠 앨범을 내고 목사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종교로 회귀하는가 싶다니 다시 록 음악으로 복귀를 반복했고 영화에 출연하더니 갑자기 유대교로 개종을 하는 등 변덕스러운 삶을 계속했습니다. 1986년 리처드는 로큰롤 명예의 정당에 헌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리처드는 87세의 나이로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리틀 리처드, 그가 음악에 끼친 영향은 거대했습니다. 단지 록 음악만이 아니라 소울, 펑크, R&B, 심지어 힙합에 이르기까지 대중음악 장르의 형성을 주도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아웃사이더적인 괴상한 취향과 문란한 사생활, 그리고 이에 대한 반발로 지나치게 종교에 몰두한 모습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었습니다. 성공은 별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걸까요? 아님 성공이 사람을 독특하게 만드는 걸까요? 알 수 없는 인생을 산 리틀 리처드. 여기 인생록에서 알아봤습니다.